크리스마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두 사람이 밀어붙인 예산안이 공화당 의원 38명도 반대해서 무산됐고 오늘 밤 연방정부는 폐쇄될 가능성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가 폐쇄해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닫아야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장기화될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부터 푸드 스탬프까지 모두 지급 지연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할러데이 시즌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정부가 폐쇄되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편물 배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을 화나게 할 목적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이 열리기 전에는 하락세였지만 지금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3주일 연속 하락세로 주말장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 상당히 높은 지수 상승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는 지금 엄청나게 지난 열 하루 동안 내려갔었던 것들 회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지금 756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에 대해 새로운 관세 경고를 한 것도 지금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불안 요소입니다. 미국 오일과 가스를 사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유럽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대 분량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하던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이 케이스도 흐지부지 끝날 수 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말에 팩트체크를 해온 마지막 저널리스트 닐 카부토도 팍스를 떠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부토의 떠남은 미국을 위해 좋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지에서 스타벅스 바리스타 11,000명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파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연방 하원 지도부에서 서로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연방정부가 오늘 밤 12시 1분부터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크리스마스 대혼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건 사고가 아니라 선출된 정치인 또 선출되지 않은 정치인 그것도 대권이 바뀌는 이 인수 과정에서 새로 들어가는 정부가 지금 만들어낸 이런 혼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고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한 플랜 A라는 3월 14일까지의 임시 예산안을 일론 머스크와 또 일론 머스크의 뒤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비난을 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로운 플랜 B를 내놨지만 이번에는 이 플랜 B는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공화당 정치인조차도 38명 전부 공화당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합세를 해서 깨져버렸습니다. 플랜 B가. 일론 머스크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은 지지라고 또 아닌 것은 거짓이라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투입 폭탄으로 양당 합의안을 깼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X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내 돈 내가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투자하는 거 봤지 선거는 이제 곧 있을 거거든. 내가 뭐 예비선거에 공화당 예비선거에도 돈을 후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 공화당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예산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채무 상한선을 2년 동안 뭐 그냥 동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한마디로 무제한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이걸 예산안에 포함시켜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채무 상한선이라는 게 미국에서 빚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죠. 뎁 실링이요. 이걸 이제 그 상한선을 어디까지 한정한다. 지금까지는 올려준다 했는데 이걸 그러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해놓으면은 그냥 필요한 만큼
제약 없이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 상한선으로 돈을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나 다 쓰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보장이라든가 메디케어, 군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1960년대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전부 60년대 이후에 78번 인상했으니까 매년 이제 자동적으로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당의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이 채무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느라고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안과 채무 상한선 인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막판에 예산안에 내가 집권하는 동안 일단은 2년 동안 아무렇게나 액수 제한 없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장을 할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 하원 그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하원 의장에게는 일론 머스크도 너무나 막강하고,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지 본인이 차기에도 하원 의장이 되는 걸 꿈꾸니까, 그래야 본인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는 않지만 듣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부르심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 하원 의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중요하고 해서 막강한 두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플랜 B를. 그 수정안이 지금 투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이 174인데 반대가 235가 나왔습니다. 돈하고 관련되는 거는요,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3분의 2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도 안 됐잖아요. 찬성이 174고 반대가 235니까 민주당 전원이 반대를 했고, 아니 무슨 예산안에 뭐 그 차기 행정부가 돈을 맘대로 빌릴 수 있는 채무 상한선을 껴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랜 A,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합의를 했잖아. 그 합의를 왜 깨 하면서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를 했고, 공화당도 마가 의원조차도 여기에 합세를 해서 3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마가 의원들은요, 공화당의 그 원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돈을, 작은 정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그렇잖아도 더 줄이라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능력까지 넣는다고,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하고 3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플랜 B가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굴욕입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 플랜 B를 지지해 했는데 마가 의원들을 포함해서 38명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생긴 겁니다. 예산 절감 없이 빚 상한선만 그냥 무한정 맘대로 쓰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찬성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제 합의안 깨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민주당 행정부이기 때문에 좌절했죠, 정치인들이. 아니 이걸 3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도 있고 공화당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 예산 안에는 그럴 테니까. 그래서 당장 일론 머스크 대통령이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정말 민주당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약 올리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억만장자가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주제에 억만장자가 예산안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합의안을 몇 개월 동안 공화민주 양당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가짜 투입 같은 것으로 이걸 파괴해버린단 말이야. 버니 샌더스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로 어제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을 비난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보다 파워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겁을 먹었다. 머스크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연방정부 폐쇄해버려, 이러니까 겁을 먹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탑뉴스를 보면은 지금 X라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주인 그 X에서 트렌딩, 트렌딩 그 타픽이 일론 머스크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화나게 하려고 민주당은 트럼프를 화나게 하려고 더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서 비난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에는요. 제가 의원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와 그의 억만장자 클럽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을 다시 한번 연방정부를 폐쇄하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오늘 밤 전에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림자 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이 예산안을 무산시키는데 성공했고, 그러자 트럼프가 그 일론 머스크를 뒤를 따라가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 대통령은 공화당이 통과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부통령도 그 시점에서 그를 지지한 듯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이제 싸움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의원들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을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 플랜 B에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담겨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걸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38명의 공화당 의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플랜 B가 있다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고, 지금 플랜 C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플랜 B는 깨졌고 플랜 C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지금 회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에다가 이제 23일 월요일, 24일이 이제 화요일, 25일 수요일, 이제 이미 할러데이가 시작이 돼버려서 할러데이가 시작되면 다 크리스마스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러 가죠.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굴욕적인 결과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그 트윗을 하더군요. 트윗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쓴 걸 보니까 정부가 폐쇄된다면 그 예산안이 없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폐쇄를 시작을 해야지 1월 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쇄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 뭐 바이든이 해결해야지 될 문제인데 지금의 그 행정부의 예산안이니까 뭐 공화당이 도울 수 있다면 뭐 공화당이 돕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어떤 매체가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예산안이 통과되던 통과되지 않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선 지금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되면 우정국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 그 우편 배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정국은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우정국장을 딱 지명을 해서 임명하긴 하지만 세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우표도 팔고 봉투도 팔고 서비스 이런 것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체국 열려 있고요. 내일도 토요일도 열죠. 월요일도 열 겁니다. 우편물도 정상적으로 배달되니까 휴일 선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안전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고 나면 그 직원들 교통안전부의 직원들이 6만 2천 명 정도에서 5만 9천 명은 필수 인력입니다. 연방정부가 폐쇄가 돼도 어떤 사람들은 필수 인력이다 해서 돈은 안 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정부 폐쇄가 길어지면 2주일에 한 번 받는 페이첵은 나중에 받겠지만 돈은 안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필수 인력이라서. 그래도 일단 뭐 몇천 명 정도는 부족하고 이럴 때는 아니 내가 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지? 그냥 차라리 이런 때 식데이라든가 어떤 병가를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내가 해보겠어 이러면은 조금 더 피곤해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휴 기간 동안 1월 2일까지 한 4천만 명 정도 검색대에서 검색하고 뭐 항공을
이용하니까 이래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안전국은 그렇고요. 연방항공국은 또다시 이거보다 더 이제 거대하죠. 많은 것을 담당하는 연방항공국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17,000명 이상의 직원에게는 무급휴가를 줘야지 됩니다. 뭐 일시해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그럼 뭐 항공교통 관제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필수가 아닌 것은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만약에 연방정부가 내일 문을 닫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연방정부 공무원 한인분들도 아마 여기에 속하실 겁니다. 돈 안 받고 일을 하셔야지 된다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그 뭐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 체크 뭐 이런 거 뭐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발송은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은 뭔가가 뭐 발급이 중단된다던가 신청하신 분들이 좀 기간을 더 기다리셔야지 된다던가 하는 불편함이 오겠죠. 스냅, 그 푸드 스탬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방 해결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이거 갱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슨 또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될 텐데 아무튼 뭐든지 다 나중에라도 해결이 돼도 지연은 된다는 거고요. 이거 뭐 퇴역 군인에 대한 혜택들도 마찬가지고 여권 발급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뭐 비자, 영사 서비스 웬만한 거 무급으로 일을 하겠지만 폐쇄 기간에 따라서 속도가 늦어질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육과 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펠 그랜트 그리고 이제 페더럴 어떤 그 페더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학금 이런 것은 교육부가 이제 폐쇄 기간 동안에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이 깊어지게 되죠. 또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폐쇄되고 국세청이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페더럴 그 국세청이 문을 닫기 때문에 봄학기 전에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거 다 접수하고 해야지 무슨 펠그랜트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필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연방정부가 폐쇄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립공원,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자 붙어있는 내셔널자 붙어있는 그런 곳은 이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폐쇄하는 기간 동안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요. 이런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물론 오늘 밤 안에 이게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서 플랜 C가 무엇인지 통과돼서 연방정부 폐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연방정부 폐쇄 자체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라는 차기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보통 딱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국내 정치나 해외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짐작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짐작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다지 안전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도부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던가 움직임이 크다던가 하면은 주식시장도 출렁이게 되고 또 투자 같은 것도 뭐 이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지 돼? 기업들도 좀 주춤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뭔가를 몇 년 동안에 계획을 해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혀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씩 뭐 경험한다고 할까요? 맛보고 오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그 하원 의원들은 지금 일단 그 공화당 의원들부터 만나서 의논을 하네요. 연방정부가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랜 C를 어떻게 가져가서 이제 찬성표를 받아내느냐 이런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관세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미국의 오일과 미국의 가스를 사서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있으니까 이 엄청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 물건을 사감으로써 물건은 아니네요. 오일과 가스를 사가면서 메워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느낌표를 3개나 찍었습니다. 원래 그 유럽 연합 그 집행위원장이 관세 부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유럽이 미국산 연료를 뭐 더 많이 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로이터 통신이 계산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이미 맥시멈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가스요.
유럽 연합에서 가스를 수입할 때 그 100% 가운데서 47%를 미국에서 수입한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오일 수입도 2024년 올해 1분기 17%를 미국에서 샀답니다. 미국이 더 많이 생산해서 하지 않으면 뭐 유럽에 더 이상 팔 것도 없대요. 이미 다 계약을 해놓고 할당해서 파니까. 아니면 아시아에 팔기로 한 것을 유럽으로 돌린다던가.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안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로이터 통신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무역 유럽 연합과는 무역 적자는 2023년도에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흑자인 것도 있고 그 분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미리 이제 내가 이제 뭐든지 할 것을 거래에 대해서 할 것을 하니까 알아서 이제 해라 하는 그런 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완전히 그 라이언스 쉐어다. 우리가 지금 최대한 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생산량을 더 늘리던가.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일 생산하고 그리고 리퀴드 무슨 그 천연가스 같은 것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에게 지금 오일하고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맥시멈 지금 살 수 있는 걸 다 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표현을 그 라이언스 쉐어라고 하던데 그 라이언스 쉐어라는 게 가장 아무튼 그 대부분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사자가 이솝우화에 나온 그 얘기예요, 바로. 사자가 이제 다른 동물들과 막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잡았죠. 잡았으니까 먹잇감을 쉐어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사자가 다른 동물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동물의 왕국의 왕이니까 이걸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장 강하니까 스트롱하니까 또 내가 이걸 또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열심히 잘 싸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 돼. 다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것을 다 그냥 한다는 뜻에서 라이언스 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언스 쉐어를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느냐. 이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길어지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무서워서 알아서 기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럼 내가 당신들 선거할 때 내 말대로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지지를 다른 사람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공화당이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 예산안은 절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강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일단 다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다 이제 판을 까는 거예요. 판을 깔고 이러니까 내가 강하게 너무 강해서 당신들을 누를 수 있으니까 눌림을 받기 전에 알아서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꽉 막혀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좋은 그림이 지금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그 검사, 그 파니 윌리스라는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을 마피아의 두목식으로 이건 기소를 한 케이스죠. 마피아의 두목이 있고 그 아래 쭉 무슨 뭐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엮어서 조지아주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를 한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파니 월리스가 여자 검사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그 남자 하이어한 그 아랫사람 검사와 남녀 관계였다 해서 이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문제가 많았었어. 그동안 하급 법원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 일을 그 두 사람이 남녀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파니 월리스는 트럼프를 기소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정하게 될 것 같지 않아 하니까 그 남자 검사가 한 사람이 떠나면 된다 했을 때 한 사람을 딱 누구라고 지적하진 않았어요. 남자 검사가 떠났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 또 소송을 해서 결국은 항소법원의 판사는
아니다. 파니 월러스가 그 남녀 관계에 있었던 검사만 다른 쪽으로 여기서 내보냈다고 이게 공정하게 될 것 같지 않아. 이미 자격이 없어. 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너 여기서 손떼. 하고 뒤집었죠. 손떼, 근데 이제 손떼하고 뒤집은 그 판결은 공화당이 임명한 그 판사들이 그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한, 공화당의 임명을 받지 않은 또 다른 판사는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이해상충이 없는데 왜 그냥 하던 사람이 해야지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파니 월러스라는 검사가 가만히 물러날 검사도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 대법원에 다시 이제 항소를 했는데, 만약에 주의 대법원에서도 당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측에서는 완전히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연방 기소는 지금 다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이었었을 때 했던 일이 뭐 면책 사유가 돼. 심지어 무슨 뭐 그 해석대로라면은 정치적인 적을 암살시켜도 대통령은 그 면책 사유가 있어.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없어졌잖아요. 연방은 지금 기밀 서류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조지아의 주의 케이스인데, 이것도 만약에 조지아 주의 대법원에서도 당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트럼프 측에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없애버리라고까지 허용을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제 주의 대법원에서 검사 당신이 하면 안 돼라는 판결이 나오면 검사협회에서 다른 검사를 지명을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하고 대통령 임기 2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많은 것들은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모든 매체에서, 아주 진보적인 매체에서 전부 트럼프에게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알아서 기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팍스뉴스에서 닐 카부토라고 저널리스트예요. 이 사람은 오피니언 리더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팍스에서 28년 동안 일했는데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내가 팍스에서 일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과도 지금 같이 일을 한다. 뭐 스텝 중에서 보조 스텝 이런 사람들은 어릴 수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닐 카부토가 아주 무슨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앓았어요. 심지어 무슨 심장 오픈 하트 그 서저리도 받고 했었는데, 그동안 건강으로는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스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하니까 수술할 때 또 휴직하게 해주고 등등 하면서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일 때도 그렇고 이제 후보일 때도 그렇고 팩트 체크를 팍스에서 지금으로선 유일하게 팩트 체크를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트럼프를 그 아주 신처럼 모시는 이런 사람들만 지금 팍스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닐 카부토 당신마저도 떠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떠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팍스에서 시청률도 가장 낮았고 그런 닐 카부토가 떠나는데 오래전에 떠났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시청률이 높은 때는요 사람들이 막 극적으로 말하고 거짓말도 막 말하고 할수록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높습니다.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제시 워럴스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이 팍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닐 카부토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은요 모든 뉴스쇼를 대본이 하나도 없이 진행을 한답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 케이블 쇼는 초대 손님이 많죠. 그 초대 손님의 이쪽에서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를 하고, 그래서 방송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많은 걸 배웠고요. 뭐 그리워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닐 카부토가 트럼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전에 그 선거 때에 왜 카멜라 해리스를 뭐 인터뷰하고 할 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었고,
무슨 문제였나요? 트럼프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식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잖아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그 비디오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다 들려드렸는데 그런 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본인에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제거가 됐는가 하는 지금 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진작에 나갔어야지 되는데 잘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카부토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내가요. 팍스에서 나간다고 했지. 저널리즘 여기서 나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다른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트럼프에게 굉장히 좋은 언론 환경,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유권자들도 이래저래 다 그 트럼프를 많이 지금 지지하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트럼프가 잘 되기를 바라고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너무 트럼프가 원하는 쪽의 환경이다. 그게 오히려 이제 우려가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조금 아무튼 뭐 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태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약간의 경제 뉴스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정말 극우,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보수와 극우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진보와 극좌는 다릅니다.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볼 때는 또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룰 것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을 과거에 뭐 락펠러도 해봤고 시리즌 케인의 바로 그 주인공도 해봤고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 과거의 미국의 부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본인이 원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정부의 군사를 뺀다던가 하는 거.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되는 거. 저 사람이 굉장히 백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는 맞고 백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된다. 나는 여성과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나의 정자를 다른 여성에게 심어서 저 여성이 우수해 보이면 백인을 탄생시키겠다 하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그 소수인종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뭐 계획이 없이 말씀을 드렸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이너스로 마감할 것 같진 않은데요. 워낙에 최근에 뭐 잃어버린 폭도 많지만 상승폭이 큽니다. 다우지수 여전히 814.37포인트 한 거의 2% 가까이 오르고요. 나스닥 360 굉장히 많죠. S&P 500 106.77포인트 오릅니다. 나스닥에서요. 요즘 제일 많이 오르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레딧입니다. 사람들이 막 의견 내고 하는 그 심볼이 그 RDDT 3월 달에 상장했는데 지금 272%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뭐 한 5.26% 지금 오르고 있네요. 주식시장 아무튼 그 반등 했고요. 이게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유럽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물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이게 또 이제 불안해지니까요. 그 전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 얘기, 뭐 그리고 뭐 어제 뭐 비만약에 대한 뭐 판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도요. 어제 또 내려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다시 반등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 11,000명 이상이
지금 파업을 닷새 동안 하는데 임금과 근무 조건이죠. 항상 파업할 때는 우리 돈도 조금 올려주고 직원 숫자도 좀 늘려라. 일을 하루 종일 손이 내가 아무리 빨라도 다 커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늘어나야지 시간 조절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등에서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날마다 서로 뭔가 협상하지 않으면 파업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막 수백 군데의 스토어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스타벅스의 대변인과 아마존의 대변인이 다릅니다. 아마존 이제 어제 그 창고 직원들 파업을 했는데 우리는 이거 협상할 뜻이 없어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타벅스는 합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11,000명 정도 바리스타들이 파업을 한 게 2년 전에 그때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처음에는 스타벅스도 엄청 노조에 가입하는 거 싫어했고 아마존도 그렇고 사주치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 노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그 스타벅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임금이 스타벅스에서 우리 괜찮게 주잖아 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CEO가 브라이언 그 니콜이 예를 들어서 연봉은 160만 달러랍니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도 많은 연봉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과 관련 보너스도 뭐 최대한 뭐 720만 달러. 이 사람들은 연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중요하죠. 게다 대고 뭐 2,300만 달러 정도 스타벅스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결국은 봉급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 뭐 그 대통령도 뭐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대통령이 돈 뭐 몇십만 달러 받아서 그 뭐 하겠습니까? 딸과 사위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서 그런 식이에요. 160만 달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몇천만 달러 이런 주식 옵션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봉급 주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우리 업계에서의 그런 리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스타벅스가 16,000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럼 스타벅스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아니 브라이언 니콜이 몇천만 달러 받는데 내가 바리스타가 말이야. 뭐 바리스타 같은 경우가 시간당 평균 30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바리스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시간당 18달러랍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7달러 몇십 센트던데요. 주당 최고 20시간 일하는 바리스타의 경우 시간당 평균 30달러를 받고 있답니다. 자, 이러니까 CEO가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애틀란타, 뭐 뉴욕에서 창고 직원들 지금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원들과 회사가 하는 얘기가 다른 게 회사 매출이 3, 4분기에 1년 전보다 11%가 늘어나서 1,590억 달러 예상보다 많았답니다. 요즘 뭐 다 온라인 시대니까는요. 그런데 회사는 예상보다 많고 11%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돈 받고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지금 파업 안 해주겠다는, 아니, 협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10,000명 정도가 파업을 했는데 가장 이제 바쁜 때를 택해서 파업을 하긴 했지만 전체 직원의 1%도 조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제프 베조스도 개인 자산이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2,390억 달러. 야, 2,390억 달러.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도 파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뭐 땡스기빙 데이 이런 때 이제 스페셜 커피도 만들고 스페셜 컵도 만들어서 할러데이 분위기를 길에도 많이 뿌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전해드리고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독일의 극우 반이민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게 지금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되고 있네요. 독일의 반이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우 반이민 Alternative for Germany에서 AFD 약자로 쓴 이 당을 이제 오늘 본인의 소셜미디어 X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당만이 얼터너티브 이 AFD 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요. 야, 올해 그 지방선거, 로컬 선거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에서 극우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쪽 좀 작은 선거에서는 이겼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2월 달에 독일이 총선을 치르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딱 말뚝을 박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독일, 영국, 야, 영향력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할러데이에 좀 가벼운 뉴스를, 마음이 가벼워지는 뉴스요, 전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고요. 지금 루이지 메그지오네, 이 용의자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를 살해해서 펜실베니아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어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뉴욕으로 이송되는데 막 헬기에 타고 헬기 내리고 할 때부터 생중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법정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길에 이제 이렇게 헬기에서 내렸으니까 손을 묶고 길을 가는데 길을 갈 때도 계속 이 사람이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시선이 누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그 변호팀은 너무나 막강한 사람들, 하비 와인스틴이라든가 뭐 여성 그 굉장히 중요한 프로듀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프로듀서였는데 여성들 뭐 성학대하고 한 혐의로 감옥살이하고 뭐 중간에 감형도 받고 한 그 하비스틴과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이 이제 부잣집이니까 그런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택을 해서 무죄다. 일단은 뭐 무죄를 주장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미국의 이 같은 법적인 재판 과정이 뉴욕에서도 살인, 뭐 스토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1급, 2급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도 무슨 나의 대상은 뭐 보험이다, 이렇게 하고 또 건강보험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의견을 담은 본인이 뭐 쓴 노트 같은 것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은 아마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에서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장래가 완전히 보장이 된 것 같은 젊은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뭐 본인 앞으로 뭐 상속된 것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 어디도 아프다고 하고 뭐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한 것인가? 그냥 뭐 일본에 어디 저기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뭐 불교에 심취한다고도 하고 명상도 했다고 하고 하거든요. 나중에 6개월 동안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과 연결이 안 됐을 때 했었던 건 무엇인가? 그런 것과 또 이 보험업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후원까지 한다는 뭐 그런 것들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한국 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특별 세일 중인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우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수없이 말하고 느끼지만 할러데이 때는 이동하게 됩니다. AAA 자동차 클럽이요. 21일부터 1월 1일까지 1억 1,900만 명 정도가 50마일 이상을 이동을 한답니다. 지난해보다 한 30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휴일 전에 주말 무척 바쁠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 좀 차분하게 운전하세요. 왜 접촉사고라도 나는 때가 대부분 이제 이런 때 확률이 높잖아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